자, 이번 시간은 이제 73페이지 제품 구성 계획의 유형으로 갈게요. 우리가 저번에 이제 또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내용에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63페이지 저번 시간에 고관여와 저관여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인지된 위험 수준에 따른 분류는 소비자 관여는 이제 어떤 소비자 제품을 구매할 때 기울이는 노력, 개입의 정도니까 뭐 적극적 개입이다. 근데 저관여하고 고관여라는 게 비교해서 나올 수 있어요. 꼭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산업재라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생산재라는 거로서 유발 수요, 종속 수요, 파생 수요고요. 수요의 탄력성이 있지만 역탄력성도 반대로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PLC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상품은 또 이거는 중복이 돼요. 이번에 할 시간에 더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여기가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마케팅 자체는 인터넷 마케팅은 이제 흘러가고 있다라는 자체로 이제 보시고. 특히 68페이지 가시면 ABCD 그룹에 대한 각각 상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보시고요. 69페이지 제조업자의 브랜드하고 유통업자의 브랜드가 중요했죠. PB로 가는 걸로 이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71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제품 계열은 유사한 성능 용도를 가지거나 유사한 고객층이나 가격대를 가진 제품군, 동종이나 종류에 속하는 제품 그룹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제품 계열 구성은 이제 제품 폭, 넓이, 그러면 깊이로 구성됐다 그랬죠. 그래서 제품의 구성이 폭은 점퍼가 종류 및 제품의 계열을 취급하는 거고, 깊이는 그 제품 계열의 점퍼가 제공하는 품목의 수다. 그래서 폭과 넓이를 또 바꿔낼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넘겨보시면 이 제품 구성 계획에 이제 제품 구성 계획이 전문화와 전문화한 도시, 그다음에 전문화 위주로 상품, 전문화 위주로 우리가 종합적인 위주 또는 전문화 위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체재와 보완재와 중립재가 있더라 이렇게 봤죠. 그러면 이제 73페이지 보시면 그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가 제목 위주로 그냥 제목만 적어놓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13페이지 보시면 4번에 제품에 대한 우리가 어떻습니까? 구성 계획의 유형이다. 제목 위주만,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제품의 가용성이다. 제품의 가용성. 그래서 이 특정 상품의 시장 수요에 비해 공급 측면에서 이 축적되는 정도 또는 충족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제품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품절이 발생하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품절이 안 되니까 재고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안전 재고를 확보한다는 자체가 키가 됩니다. 안전 재고 확보. 그래서 가용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이 경우는 이제 가용 자금의 유동성은 낮아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품의 수량 계획입니다. 단품의 수량 계획.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가 단품이 이제 SKU라고 그랬죠. 앞쪽에서. 이 재고를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이냐 계획하는 것입니다. 경우는 예상 판매량과 재고 관리비를 고려해서 단위 제품의 재고를 이제 결정한다. 그 다음에 디귿은 우리가 2종, 새로 다른 구색 계획입니다. 2종 구색 계획이다. 자, 이건 어때요? 우리가 2종은 제품 계열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또 몇 가지 보유할 것이냐를 결정하면서 2종 구성 계획은 이제 제품의 계열 구성 계획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점포가 크고 원스톱 쇼핑을 지향할수록 상품 계열은 또 다양해지고 전문화를 지향할수록 또 취급되는 제품의 계열 수는 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리을 동종 구색 계획이죠. 같은 업종에 대한 구색 계획. 자, 이거는 특정 제품 계열 내에 포함될 우리가 제품 품목의 점포 종류와 수에 대한 계획을 또 의미합니다. 동종 구색 계획은 제품의 품목 구성 계획을 의미하며, 이러한 구색 계획의 대체로 이제 어떻습니까? 가격을 주된 경쟁 요인으로 하는 경향이 있죠. 편의성을 강조하는 점포들은 동종 구색을 얇게 하는 편이고, 반면 소비자들이 다양한 우리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특정 제품을 중심으로 한 전문화된 시도하는 점포들은 동종 구색을 또 깊게 하는 편이다. 이렇게 해서 세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넘기시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제품에 대한 속성은 우리가
페이지 74페이지 가시면 5번에 제품의 속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품의 속성이다. 그러면 우리가 유형적이라는 자체가 형태가 있고요. 유형적, 물리적이라는 거와 그 다음에 무형적, 당연히 비분리적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크기나 부피와 같은 물리적인 특성은 이제 매장 면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가전제품 같은 건 매장 면적이 커야겠죠. 매장이 좁을 경우는 이제 가구, 냉장고, TV 같은 제품에 취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무형적인 특징은 이제 서비스 정도, 표준화 정도, 어떤 특별 판매 방법이 필요성이 있는 제품은 그 무형적인 특성에 맞는 상품 구성을 도배된다. 제가 아래서 다른 과목에서 파레토 법칙이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파레토 법칙도 어떻게 될까? 박스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20대 80, 20대 80의 원칙이다. 그래서 상위 20%의 매출액이 80% 차지하는 것이 이제 주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 품목의 메인 그룹이 되고, 그 다음에 20 품목의 보안 및 품목 구성의 충실을 위해서 매장에 진열한 약 80은 우리가 서브 그룹이 된다. 이렇게 해서 계통을 이제 마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떻습니까? 단품 관리 전략이죠. 단품 관리 전략이다. 제품 계열의 깊이, 자, 어떤 제품 계열의 이제 길이의 결정이죠. 계열의 이제 확대 전략이냐, 축소 전략이냐. 그래서, 계열의 길이는 늘리는 전략을 계열 길이 확대 전략이고요. 줄이는 것은 축소 전략이라는 거니까 이건 뭐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고요. 품목을 추가해서 길이를 늘림으로써 소비자가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고 또 이윤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품목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또 관리 비용만 많이 들고 하나하나의 품목이 또 이윤이 기여하는 정도가 적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시면 그 제품의 변형이 비교적 쉽고 소비자 욕구가 매우 다양한 생활용품이나 식품류 같은 경우는요. 계열의 깊이가 자칫 길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계열의 길이가 길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소매상에 취급할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면 선택의 폭이 너무 많아져서 소비자의 혼란이 또 야기 됩니다. 생산의 효율성도 떨어지고요. 품목이 공헌이익이 또 줄어들게 되죠. 새로 추가된 품목이 경쟁사의 고객을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품목의 고객을 또 뺏어서 자기 잠식을 또 형성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애플사가 아이패드를 만든다. 시리즈가 틀린데 한 시리즈를 만들었더니 한 시리즈가 줄어들더라. 또 자동차도 현대와 기아가 같은 회사죠. 근데 뭐 K7, K5를 만들었더니 소나타의 수요가 또 줄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은 계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건 뭐 이건데요.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75페이지 가시면 양가로 이번에 제품 계열의 넓이의 결정입니다. 이건 나옵니다. 시험 문제. 그래서 어때요? 그 제품 계열의 확장은 특정 기업의 제품 계열을 기존의 범위 이상으로 확장하는 것을 말하죠. 계열의 넓이를 현재 품목보다 저가격 낮은 품질 제품을 추가해서 연장하는 전략은 이제 하향 확장이라고 하고 고가격 고품질로 제품을 추가하여 연장하는 것을 상향이라 한다.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올리는 건 상향이죠. 상향. 그래서 상향 확장. 그래서 얘는 어떻습니까? 업이죠. 그래서 고급품 시장의 성장률이 높거나 이 고급품에 대한 마진이 높아서 회사가 현재의 품목보다 더 높은 품질과 가격 품목을 제품 계열에 이제 추가하는 겁니다. 상향 확장을 시도할 경우는 소비자에게 고급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확신을 우리가 심어줘야 되고요. 자, 당연히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향은 이제 올라간다면 하향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고품만을 생산하던 회사가 현재 품목보다 낮은 품질과 가격의 품목을 제품 계열에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향 확장을 시도할 경우 기존의 고급에 대한 제품을 생산한다는 회사의 이미지가 흐려질, 평판이 안 좋을 또 위험이 있다는 것을 또 유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면 확장입니다. 얘는 회사가 현재 제품 계열의 시장을 상층부 고급품 시장이냐 저가품 시장 양면을 또 연장하는 것을 또 말한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향 조작 확장에 대한 사례는 이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사례 같은 것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이제 시험 보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도요타가 유럽 자동차에 경쟁하는 고급 제품이 이제 렉서스라고 있죠. 혼다는 이제 아큐라를 출시를 해서 성공하는 것이 상향 확장의 성공인데요.
또 피플즈 익스프레스라는 항공회사가 저렴한 가격으로 크게 또 성공하였으나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가 시장에 확장해 나갔다가 또 실패해서 도산됐습니다. BMW도 마찬가지예요. 소형 저가의 모델의 생산을 또 몇 번 시도했는데 이 캐딜락 같은 것도 저가형 생산에서 실패한 적이 있다는 것은 BMW 같은 거는 고가요. 그래서 가격 올려야 사람들이 그만큼 사는 거지 그 어떤 가격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실을 나타내니까 우리가 이 상향 확장의 사례가 됩니다. 가격 올려야 된다는 뭐 이런 것들이 된다는 것도 이제 보시고요. 제품 믹스의 결정 시 고려사항은 뭐 프로핏, 수익성을 있어야 되고 성장성, 성장 가능해야 되며 안전해야 된다. 그래서 계절적 수요 변동이 없는 위험이 적은 제품이 된다. 이렇게 해서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정도는 그냥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어떻습니까? 제품 라이프 사이클 여기서 시험제 나와요. 그럼 제품 수명 주기별 상품 관리 전략은요. 자, 이건 이제 어때요? 우리가 이제 내용을 이제 잠깐 보고 박스로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여기가 이제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품 주기별 상품 관리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저번 주하고 이번 주에서 아니 저번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 여기 위주로 가세요. 그래서 제품 수명 주기별 우리가 상품 관리 전략입니다. 여기는 별표 표시를 3개 정도 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으로 시장에 등장하는 게 도입기고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는 게 성장하는 성장기, 판매율이 둔화되는 성숙기, 판매가 감소되는 쇠퇴기로 이뤄서 이 네 가지가 객관식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PLC라고 하죠. 자,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뭐 여러분들 이제 박스가 있긴 한데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성장에 대해서 이제 시간에 따라서 도입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성숙한 다음에 이제 쇠퇴를 하죠. 대충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도입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성장기. 성장한 다음에 성숙하다 그랬죠, 아이가. 여기는 이제 쇠퇴기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본다면, 자, 물론 뭐 책에 나와 있는 거 순서대로 우리가 가겠는데요. 자, 그걸 가기 전에 이제 그 제품 수명 주기의 분석 수준에서 이제 몇 가지만 제목 위주로만 제품군 수준이라는 거는 맥주, 양주, 담배 같은 제품군 수준의 수명 주기는 일반적으로 외국 기다는 것은 브랜드가 사라지진 않죠. 맥주 뭐 우리가 오비 맥주 우리가 어떻습니까? 카스, 뭐 양주도 뭐 윈저 뭐 이런 게 있죠. 담배도 뭐 어떻습니까? 여러 상품에 대해서 오래가는. 근데 브랜드 수준은 이제 그랜저나 마티스, 하이트나 카스, 더닐이나 에스에 등과 같은 브랜드 수준의 수명 주기는 긴 것은 매우 길고 짧은 것은 또 매우 짧은 불규칙한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 또 일반적입니다. 제품 형태의 수준은 이제 전형적인 제품 수명 주기는 필터 담배, 자동 세탁기, 전동 타자기, 수동 타자기 같은 제품명에 따라 수준에 따라 나눠진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만 참고를 하시고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그래서 물론 박스로 정리를 해드릴 테겠지만 도입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도입기는 핵심 단어를 찾아드릴게요. 일단은 기본적 형태의 제품이 생산된다는 게 중요하죠.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가 판매가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제품 개발 비용, 광고 및 판매 촉진 등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자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수요가 적기 때문에 생산량도 적고 제품의 원가도 높다. 전반적인 제품의 수요가 적어 경쟁도 적은 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제품을 널리 인지시키고 판매를 늘리는 것이 마케팅의 전략적 목표인데요. 광고의 주된 대상은 제품을 초기에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혁신 소비자, 혁신적인 소비자이며 이들에게 인지시킴으로써 입으로 내려오는 구전 효과를 이제 하게끔 만듭니다. 확산을 기대할 수 있죠. 그럼 제품에 관한 정보를 주어 상표 인지도를 높이면서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꼬시면서 수량을 또 할인한다. 뭐 이런 단어가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매상 광고 지원 등 중간상 대상 판매 촉진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이 많은 소매상에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초기에 비싸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발비나 생산비, 판매, 마케팅 비용 등을 초기에 빨리 뽑아내잖아요. 투자 비용을. 그래서 이제 보통 삼성 같은 데서 많이 그렇게 우리가 초기에 많이 비싸게 하죠. 초기에 고가격 전략을 씁니다. 고가격 전략. 이렇게 쓰는 것이 도입기고요, 도입기. 그럼 도입기는 이제 이따가 이제 보겠지만, 박스에서 보겠지만, 고가격을 쓴다는 게 스키밍 프라이싱 전략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러한 전략도 있고, 이제 경쟁사의 진입이 예상되고, 이따 나오겠지만 경영곡선의 효과를 또 볼 가능성이 또 크기 때문에 시장 심투 가격 전략을 사용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데 또 주력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또 높이는데 또 주력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보시고요. 성장기입니다. 성장기에서 이제 두 번째. 자, 1번이 이제 도입기였죠. 경쟁이 심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성장기에는 수요가 급속히 늘어난다.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대초 성장기 말에 최다 이익이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 경쟁 제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경쟁 제품이에요. 경쟁 제품이 나타나는 건 어디냐? 그럼 성장기로 하셔야죠. 그래서 모방 제품,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개량 제품이 나타납니다. 마케팅 목표는 상표를 강화하고 차별화를 해야겠죠. 시장 점유율을 또 확대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따가 박스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취급 점포를 대폭 확대해서 소비자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집중적 유통 시도해야 됩니다. 많이 팔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숙기로 간다면, 자, 성숙기는 수요의 신장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멈춤에 따라서 생산 능력은 포화 상태가 되고 이익은 이제 절정을 지나서 감소하기 때문에 격심한 경쟁을 거쳐서 어때요? 경쟁 제품이 시장에 점차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전략은 이제 이미지 광고, 그죠? 이미지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제품 차별화를 시도하게 되고, 그죠? 제품 차별화. 제품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광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소비자의 창출보다는 경쟁사의 고객을 빼앗아 오기 위한 가격 할인이라든지, 경쟁사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할인이라든지, 또 우리가 쿠폰 등을 또 판매 촉진에 또 사용할 수도 있고요. 맨 밑에 이제 유통망을 또 유지하는 유통망 유지, 이런 거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숙된 시장에서 제품을 다시 한번 활성화시키려는 이제 재활성화가 이제 또 필요한 거죠. 시도할 필요가 있고요. 신규 사용자나 찾거나 아니면 기존 고객의 사용 빈도가 사용량을 늘리거나 제품의 새로운 용도를 개발하여 매출을 늘리는 시장 확대 전략을 사용하거나 품질 특징 스타일을 이제 변화시키는, 판매를 증진시키는 재포지셔닝을 통해서 매출을 또 증가시켜야 된다. 자, 세택입니다. 제품이 세택에 접어들면서 매출이 이제 감소하죠. 감소하고 이익이 매우 적어집니다. 경쟁 제품들이 시장에서 아예 철수해버리죠. 경쟁 제품이 아예 철수해야 되는 경우예요. 경쟁 제품들이. 그러면서 경쟁사 수가 감소하겠죠. 마케팅 목표는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가능한 비용을 줄이고 매출을 이제 유지하고 수익을 확 극대화하는 거죠. 제품을 이제 상기시키는 수준의 최소한의 광고를 해서 경비를 절약해야겠죠. 매출액이 적은 품목은 이제 제거하고 기호가 더 높은 품목은 남기고 과잉 성비를 이제 제거하고 하청을 늘리죠. 취약한 중간상을 제거하고 우량 중간상만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량 중간상은 이따 얘기하지만 충성도가 높은 사람만 유지시켜 놓죠. 그래서 최소한의 이익을 유지하는 저가격 정책을 사용해서 충성도가 높은 소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고가격 정책을 또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7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79페이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정리를 해볼게요. 자, 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적으면서 이제 뭐 설명을 하나씩 같이 보면서 그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자, 갑니다. 자, 도입기,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도입기, 성장기, 그 다음에 성숙기, 그 다음에 쇠퇴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아까 적어서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마케팅에 대한 목표죠. 자, 도입기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 이제 알려야 되니까 인지도를 높여야 되죠. 인지도를 높이고 제고한다는 것은 높인다는 겁니다. 판매를 우리가 증가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대한 성장기는 시장 점유율 확대가 중요합니다. 이게 이따 문제 나올 텐데요. 시장 점유율을 또 확대시켜야 되고요. 성숙기는 기존 점유율을 그냥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확대보다는. 이 차이점이 납니다. 시장 점유율 확대하는 것은 성장기고, 그 다음에 성숙기는 기존 점유율을 유지한다. 기존 점유율을 유지한다. 세택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걷어들여야죠. 수확 또는 철수를 이제 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항상 여러분이 하나씩 볼게요. 자, 어때요? 도입기에는 판매를, 인지도를 높이고 처음 들어가니까 판매를 증가시키면서 적극적으로 가고요. 그다음 성장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집중적인 유통을 하면서 경쟁 제품도 생기니까 시장 점유율도 확대 나가고, 그 다음에 성숙기는 확대시키는 것보다 기존 점유율을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고, 세태기는 매출이 줄으니까 수확 또는 걷어들이는 또는 철수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입니다. 제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씩 갈게요. 자, 얘네들 제품은 이제 기본적 제품이죠. 기본 제품, 기본 형태. 기본 형태, 기본 제품. 성장기는 이제 품질 개선을 해야 됩니다. 조금씩 우리가 고객 반응을 봐야 되죠. 서비스를 향상시켜야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준다는 것을 또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전체적인 걸 비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보다 옆으로 봐서 하나씩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품질을 개선해야 되고, 성숙기는 이제 상표에 대한 모델이 다양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상표 모델을 좀 다양화시키는 거죠. 기존에 대한 점유율을 유지하고 상표 모델의 다양화.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가 어때요? 이 차별화라는 게 있었잖아요. 제품의 차별화. 그래서 이미지 광고라든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차별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철수는 어떻습니까? 기여도가 낮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품목. 기여도 낮은 품목과 철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 형태의 제품은 뭐니? 그러면은 기본 형태는 소익기다. 품질 개선 서비스 향상은 성장기에 되고, 이 상품 모델을 다양화는 성숙기. 자, 얘는 거의 맞출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가격입니다. 아까 도입기에는 초기 가격을 높인다 그랬죠. 스키밍이라고. 그래서 고가격으로 가고요. 그래서 고가격 또는 이제 우리가 저가격으로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시장 침투 전략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고가격과 저가격이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장기는 어떻습니까? 경쟁이 많아지니까 경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래서 경쟁 고려해서 저가격으로 가야 되고요. 자, 이제 어떻습니까? 또 경쟁을 고려해서 또 우리가 성숙기는 이제 어떻습니까? 방어 가격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경쟁 고려해서 저가격이 아니라 방어 가격 이렇게 가야 되고요. 혜택은 아예 저가격으로 가야 되죠.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고가격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이제 도입기밖에 없어요. 물론 스키밍 전략과 시장 침투 전략이라는 건 이제 저가로 갈 수가 있는데요. 고가격은 이제 도입기다. 그래서 경쟁이라는 게 나오면서 경쟁을 고려해서 저가격은 성장기, 방어 가격은 성숙기, 저가격은 이제 혜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유통에서 우리가 그 도입기에서는요, 도입기는 어떤 전략이었어요? 도입기에서는 이제 어떻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이 도입기 자체가 이제 거기 보시면은 선택적 유통이죠. 아직까지 브랜드 이미지가 높지 않잖아요. 아직까지.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선택적 유통을 이제 따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집중적 유통을 하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집약적 유통. 어떻습니까? 그 성장에는 집약적 유통이다. 그 다음에 얘는 또 유통망을 또 방어한다는 게 나오면 다 성숙기입니다. 유통망에 대한 방어. 성숙기에는 이제 방어를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우량. 얘는 우량 중간상만 유지한다는 것은 충성도가 높은, 그죠? 충성도가 높은, 나한테 충성도가 높은 사람만 소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이제 고가격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광고나 이런 것들은 그냥 제가 밑줄만 칠게요. 요까지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유통이라는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코피믹스로 본다면은 제품 가격 유통까지가 이제 프로덕트, 프라이스, 그다음에 유통이라는 자체는 이제 플레이스라는 거고요. 광고는 이제 판매 촉진에 들어가는데 도입기는 어떻습니까? 그냥 조기 구매자에게 대상 인지도를 구축해야겠죠. 도입할 때 이제 이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기는 어떻게 돼요? 성장기는 일반 소비자의 대상 인지도, 관심도를 구축한 다음에 성숙기는 이제 브랜드의 차이가 있죠. 상표 간의 차이, 제품 편익 강조, 그 다음에 혜택에는 최소한의 광고입니다. 당연히 아시겠고요. 프로모션이죠. 일단 도입기는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판매 촉진을 하죠. 알리니까. 그 다음에 이 성장하니까 이제 판매 촉진이 감소되면서 성숙기는 경쟁 상품으로부터 고객을 빼앗기기 때문에 판매 촉진이 빼앗기 위한 또 판매 촉진을 더 해야 됩니다. 최저로 이제 우리가 판매 촉진이 세트기는 감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은 유통 쪽까지 이렇게 시험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 비교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를 또 풀거나 우리가 이제 단기 완성을 풀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넘기시면 이제 신제품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80페이지로 가시면 자 4번이 이제 신제품의 개발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제목 위주로 가는데요. 신제품이라는 자체가 자 어때요? 우리가 혁신적이며 특이한 제품, 중요한 속성이 차별화된 대체품 및 특정 기업의 새롭지만 시장에 이미 존재하는 모범 제품을 말한다. 그래서 기업의 기존 제품뿐만 아니라 기존 제품의 개선, 수정 및 신상품 등이 이제 포함되는 게 신제품이에요. 신제품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신제품의 여부는요, 궁극적인 구매자의 기각에 의해서 의존합니다. 우리가 뭔가 빨리빨리 이제 바뀌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신제품이라는 게 그렇고, 혁신제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혁신제품. 그래서 얘는 소비자와 기업에게 모두 새로운 신제품을 혁신제품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1번 소니 같은 건요. 뭐 지금이야 뭐 워크맨이 없어졌죠.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나 이럴 때는 오디오 같은 게 집에서만 있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들은단 말이에요. 이게 혁신적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맥킨토시나 이제 애플이라는 컴퓨터가 또 모든 혁신 제품으로 또 우리가 들어왔죠. 조모님의 신제품에 대한 것은 이제 혁신 제품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모방 제품이라는 게 있어요. 모방 제품. 자, 소비자가 이미 알려진 제품이지만 기업 입장에서 처음 생산한 제품을 모방하죠. 그 다음에 코닥사가 이제 어떻습니까? 폴라로이드사의 즉석 카메라를 모방해서 비슷한 제품을 또 출시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을이 확장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수정, 제품 추가, 제품의 재포지셔닝 등을 통해서 제품을 확장하는 경우를 확장 제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는 기업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소비자에게 새로운 것을 또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다른 것들은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제목만 볼게요. 자, 신제품에 대한 개발 과정은 이제 신제품에 대해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겠죠. 출시한 제품 시장의 정의, 신제품의 개발 목표, 그 다음에 표적 시장의 선점 및 포지셔닝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전략을 수립했으면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되죠. 종업원의 제안과 그다음에 표적 집단의 면접, FGI라고 하는데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중간상 부품 공급업자 등이 정보를 통해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이 단계 이제 브레이밍 스토밍이라는 것은 자유로이 이제 어떻습니까? 아이디어를 이제 서로 어떨까 이렇게 자유 형태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브레이밍 스토밍이다. 기법이 가장 많이 쓰인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선별하자 가장 좋은 걸. 그래서 아이디어도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서 이제 평가를 선택해서 사업성이 없거나 소비자의 선호를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아이디어는 제거되겠죠. 그래서 탈락 오류와 채택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에 또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제품 개념 개발 및 테스트. 제품에 대한 개념은 이제 제품 아이디어를 소비자가 사용하는 용어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 단계는 이제 소비자의 생활과에 관련된 제품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이에 대한 목표 소비자인 반응을 파악하는 단계인데요. 자, 이게 이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지각도 작성에 어떻습니까? 다차원 척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주로 이용이 되는데요. 밑에 가보세요. 밑에 참고의 라인이 있죠. 그래서 MDS라고 하는데, 자, 고려의 대상이 되는 여러 제품 속성들을 소비자가 느끼는 순서대로 이렇게 짝지어서 나열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컴퓨터로 하여금 비슷한 제품을 서로 가깝게 그렇지 않은 제품을 서로 멀리 위치해서 공간상에 배치하는 것을 이제 다차원 척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게 키겠죠. 지금 읽어봤듯이 소비자들이 그 제품에 대한 어떤 지각도 작성이다. 몰록해서 나타나는 건 뭐니? 이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품 속성의 조합에 대한 조합. 소비자의 선호를 파악하는 건 뭐니? 그래서 이제 밑에 컨조인트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자, 밑에 갑니다. 제품의 구매 시 그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품 속성별로 소비자가 원하는 속성의 수준을 찾아내서 최적의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에 어떤 속성이 또 중요한가 이렇게 따져보는 통계 기법을 이용하는 건데요. 컨조인트 분석이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바꿔서 낼 수 있죠. 그래서 소비자재 제품에 대한 지각도 작성은 다차원 척도법이고요. 그래서 소비자가 느끼는 순서대로 간다. 그러니까 지각이라는 건 어떤 느끼는 대로 가기 때문에 그 다차원 척도법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제품 속성의 조합에서 소비자의 선호를 파악한다. 어떤 제품, 어떤 속성에 의해서 우리가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컨조인트 우리가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사업성 분석은 제품 개념이 긍정적 평가를 받으면 사업 매력도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있느냐, 신제품의 예상 매출액 또 예상 비용, 예상 이익 등을 평가하는 거죠. 시험 마케팅은 우리가 이 소비자의 반응과 매출 가능성을 조사합니다. 문제는 이제 시험 기간 중 신제품 정보가 누출될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고 제품 개발 및 시장 도입 비용이 적은 경우 시험을 이제 거치지 않고 바로 출시할 수도 있습니다. 모방의 가능성이 큰 패션 의류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마케팅을 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웃기 보시고요. 상업화라는 자체는 신제품 출시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단계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시기, 언제 할 것이냐, 타이밍이죠. 그 다음에 제품 출시의 장소, 내가 뉴욕에다 할 것이냐, 아니면 서울에다 할 것이냐, 도쿄에다 할 것이냐, 표적 고객을 선정하고 내가 어떤 고객을 선정할 것인지 타겟을 하겠죠. 그 다음에 도입기 마케팅 전략을 또 선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 이제 그 상품에 대한 전략을 갖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우신 게 상품에 대한 전략입니다. 상품의 전략은 다시 한번 쫙 훑어드린다면 60페이지 가면서 이제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꼭 나올 수 있는 것만 제가 선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61페이지 가시면 제품의 세 가지가 핵심 제품, 또 만질 수 있는 실제 제품, 그다음에 확장 제품이라는 게 있죠.
이 세 가지. 특히 확장 제품 같은 거가 중복 제품으로서 좀 염두에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61페이지 밑에 소비재하고 상업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소비자가 최종 소비에 이용되는 상품, 편의품, 판매품, 전문품, 비탐색품은 개인이 이용하는 소비재고요. 상업재는 생산을 위해서 투입되는 상품이다. 그래서 우리가 편의품은 집약적 개방적 유통이고 판매품은 선택적 유통, 전문품은 독점적 유통이다. 요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비탐색품까지. 그래서 여기 위주로 가시고요. 근데 간여도로 본다면 고간여도와 저간여도가 있다. 산업재의 특징은 뭐 아까 이 산업재라는 자체는 생산재이기 때문에 이 어떤 수요가 유발, 종속, 파생 수요며 수요 탄력성이 나타날 수 있지만 역탄력성이 나타날 수 있다. 라이프 사이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도입기, 성장기, 성수기, 세태기에서 각각 분류에 대해서 내용들을 보시고 뭐 인터넷 제품이 이제 또 요새 또 많이 추세다라는 걸 그냥 쭉 한번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서 인터넷 정보니까 수학 체증에 대한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68페이지 가시면 ABCD의 그룹별 그래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69페이지 제가 MB와 PB가 확산되는 브랜드에 대한 유통업자 브랜드가 확산되고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다른 것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72페이지 가시면 제품 계열 계획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대체제다. 그러면 우리가 돼지고기 가격이 비싸다. 그럼 닭고기가 먹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보시고 보완제라는 자체는 커피다. 설탕 뿌림을 같이 놔서 같이 보완해서 판매하자. 그 다음에 중립제는 이제 충동 구매가 돼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또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이번 시간에 와서 우리가 이제 단품 관리 전략이라는 걸 했었죠. 제품 계열의 길이의 결정. 근데 너무 또 이 자체가 이 추가적인 품목을 더 하게 되면은 또 어떤 것이 실패돼서 어떤 것을 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자기 잠식도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자. 자, 제품 계열의 확장은 이제 이 상향, 가격을 또 올릴 수 있고 하향을 드릴 수 있고 양면을 갈 수 있는데 또 상향을 가는 경우가 도요타라든지 BMW가 가격을 내렸더니 안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제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77페이지 보시면 지금 봤던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태기가 각각 마케팅의 목표, 제품, 가격, 유통.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물론 광고와 판매 촉진이 있죠. 근데 유통까지가 좀 시험 수치가 빈도가 높아서 비교해야 되고요. 신제품은 혁신 제품, 모함 제품, 확장 제품이 있다. 그다음에 신제품의 개발 과정은 이제 순서대로만 그냥 좀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차원 척도법하고 제품의 특성의 조합이 또 분분이 된다. 이 정도만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상품에 대한 거예요. 상품에 대한 거고 이 가격에 대한 것이 이제 좀 시간이 걸립니다. 가격에 대해서. 그래서 이 가격이라는 자체가 좀 시간이 걸려서요. 일단은 그 가격에 대한 관리 전략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넘겨서 가격 전략이 어떤 게 있는지만은 좀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가격이 프라이스잖아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그 의의와 특징이 있고 가격의 역할, 그 제품의 품질에 대한 정보 제공, 수익의 크기 결정, 경쟁의 도구, 뭐 이런 것도 이제 배우실 거고요. 이 가격 결정 시에 고려하는 요소가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내적은 이제 제품에 대한 그 어떻습니까? 기업의 마케팅 목표, 마케팅 믹스, 원가 및 산업이 있고요. 외적은 이 불가능한 통제 불가한 시장 수요 경쟁 요인, 기타 환경 요인이 있죠.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서 아까 이런 것들이 나와요. 고가격이라는 거가 있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시장 침투 가격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아까 안 했던 게 나옵니다. 그래서 초기 고가격 전략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침투 가격 전략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시간과 굉장히 연결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위주로 이제 공부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탄력성이라는 자체가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규모의 경제와 경험고급성 효과가 좀 달라지겠고요. 초기 고가격 전략이라는 게 또 초기에는 많이 또 가격을 내야 된다는 전략으로서 시장 침투 전략과 가격과 또 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타 고려 요소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5절에 제 4절에 이제 가격 관리에 대한 전략, 요거는 이제 보는데
지금 뭐 바로 끝내는 건 그렇고요. 그냥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른쪽에 우리가 가격 결정 시 고려 요소부터는 좀 디테일하니까 여기 우리 82페이지까지만 좀 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프로덕트에 대한 마케팅을 해야 되고, 프라이스죠. 제4절 제목 위주로 가겠습니다. 제4절은 이제 가격, 프라이스 관리 전략이에요. 프라이스 전략이죠, 뭐. 가격에 대한 이해 정도. 프라이스는 제품과 서비스를 소유 또는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긍정적인 가치라는 건 뭐 이해 가시겠죠. 따라서 이제 가격의 결정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믹스 요소에 우리가 프로덕트, 프레이스, 프로모션 모든 비용을 수반하지만 이 가격은 매출을 일으키는 유일한 원천입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또한 이 앞에 세 가지 요소도 모두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부분이지만 가격은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유용성을 지닌 마케팅 믹스다. 자, 그래서 이 프라이스라는 자체는 자, 가장 포피 믹스 중에서 매출을 일으키는 가격의 매출과 관련되죠. 매출을 일으키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유일한 원칙은 뭐니? 그럼 프라이스 전략이요. 이렇게 해서 포피 믹스를 찾아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 앞에 세 가지 요소는 모두 상당한 시간을 요해요. 특히 이제 제품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었고요. 유통도 경로가 많잖아요. 판매 촉진도 마찬가지인데 이 가격은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가격을 내린다, 올린다. 그래서 가장 유연성, 가장 큰 유용성을 지닌 마케팅 믹스는 뭐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가격의 역할이라는 자체는 뭐 내용을 볼게요. 제품의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격은 제품의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요. 가격이 높을수록 품질도 높죠. 생각을 사는 소위 가격 품질 연상 현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제품이라도 가격이 싼 할인점에서 판매하면 뭔가 신뢰가 가지 않는 경향이 있죠. 그럼 실제로 어떻게 돼요? 어떤 제품의 경우에는 가격이 싼 소매상보다 가격이 비싼 소매상이 더 많이 판매되는 경우도 있어요. 가격이 높으면 수요량이 줄어든다는 경제학의 수요 법칙이 현실에는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탄력성도 역탄력성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상품에 대해서도 탄력성 자체가 그 탄력성이 역탄력성이라는 게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탄력성과도 관련돼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탄력성에 대해서 수요 법칙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요의 크기 결정, 가격은 기업의 수익, 매출액입니다. 프로핏하고 약간 틀려요. 그래서 이 결정하는 유일한 변수이며 기업은 고객의 욕구에 이 적합한 제품, 프로덕트, 서비스를 판매함으로써 높은 수익을 실현하게 되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제품 유통 촉진은요, 어때요? 어느 정도 모든 비용을 또 수반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상당한 기간을 또 요하기 때문에 또 길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거에 따라서 이제 가격은 가격과 수량을 곱해서 하는 변수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쟁의 도구다. 가격은 중요한 경쟁의 도구입니다. 가격 이외의 마케팅 믹스 요소는 짧은 시간에는 변화시킬 수가 없어. 아까 유연성이라는 게 여기서 핵심 포인트죠. 매출을 일으키는 유일한 원칙이다. 유연성을 지닌다.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변화시킬 수 없어요. 다른 것들은. 근데 얘는 즉시에 실행이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경쟁 전략적 도구로 쉽게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문제는 내가 쉽게 변경할 수도 있듯이 남도 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따라서 가격에서는 경쟁 우위는 차별적 우위가 뒷받침되지 않은 오해를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떻습니까? 제품의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익의 크기를 결정한다.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그래서 매출액과 그 매출액을 일으키는 유일한 원칙은 뭐니? 그러면 가격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비용을 또 수반하지만 얘는 상당한 기간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건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유연성이 있다. 이걸 이제 머릿속에 두시고 다음에
가격 결정 시 고려 요소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오시기 전에 아니면 동영상을 듣기 전에 가격 전략이라는 포피믹스 중에서 이러한 차별화가 있구나라는 거를 꼭 염두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보시는 우리가 유통 마케팅에 대한 전략 기획에서 우리가 유통 마케팅의 전략을 제1절 봤고요. 유통 경쟁 전략, 상품 관리, 가격 관리, 마지막 판매 촉진, 프로모션이 있겠죠. 근데 가격 전략이라는 자체가 프라이스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가격 결정 시 고려 요소로 다음 시간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